네, 데이업에서 AI 소프트웨어를 맡고 있는 류동규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성분들께서 많이 쓰시는 어플이죠. 네이버에서 만든 카메라 어플 소다에서 증명사진에 외설적인 필터링을 했다. 그런 이슈가 전해졌고요. 과연 이 이슈가 어떤 이슈인지 그리고 관련주에 대해서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다는 천만 앱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여성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앱인데요. 이 앱에 증명사진을 넣으니까 갑자기 증명사진을 벗긴다든지 아니면 상반신을 움켜쥐는 형태로 이제 필터링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인 여성분들 중에서는 이제 경찰이나 군인도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져서 이제 민사상의 소송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네이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소다라는 앱은 도대체 어떤 앱일까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면 천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갤럭시 스토어, 원스토어, 그리고 애플의 앱스토어까지 합치면 더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들 중에서는 항상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이 어플은 네이버 내부에서 카메라를 담당하는 스노블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이 동일의 어플이죠. 스노라는 어플을 먼저 만든 이후로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이버와 스노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이버가 스노우를 80% 정도의 지분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 어뮤즈, 네이버 제트, 스프링, 크림과 같은 이런 스타트업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노우는 카메라를 담당하면서 스노우, B612, 2D 그리고 이번에 이슈화된 소다라는 어플을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네이버에서 도대체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안타깝게도 네이버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지능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개 사내 독립기업 CIC를 가지고 있고요. 12개 전문 조직으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술 전 영역에 AI를 도입할 예정이고요. 지금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AI가 추천을 해주고 AI가 보정을 해주는 그런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네이버의 조직의 문제나 인력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네,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찾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은 코딩을 해놓은 대로 짜는 논리대로 그렇게 입력과 출력값이 정해졌었는데 이번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출력 사이에 숨겨진 레이어, 숨겨진 층이라는 그런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공지능 자체가 기계학습,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학습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 로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백단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이 어플을 이것을 기획한 개발자라든지 공부하고 있는 과학자들도 알기 힘든 그런 분야고요. 사실 기계 스스로도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만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지? 하고 묻는다면 그것을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이죠. 이것이 인공지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현재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인공지능의 문제가 대두됐던 점이 이번 소다 어플뿐만은 아니죠. 최근에 있었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어쩌면 조금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는 사건인데,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 부분 다른데요. 딥페이크나 소다나 인공지능을 이용을 했습니다. 요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는 사람이 그리고 그 가해자가 의도성을 가지고 잘못을 저질렀다면 소다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인공지능이고 조직에서 의도성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딥페이크 성범죄는 형사상의 책임, 사상의 책임도 다 지게 되고요. 소다 같은 경우에는 형사상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유포를 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모르게 합성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증명사진을 넣었을 때 그것을 되돌려 준 거기 때문에 어쩌면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본인은 불쾌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이런 점 때문에 민사상의 책임도 묻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필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보안이 아주 중요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인공지능 관련돼서 보안 관련주들을 찾아본다면 아마 많은 주식들이 있을 겁니다. 이글루, 그리고 파쇼, 안랩, 소프트캠프, 사이버원, 이스트소프트. 이렇게 많은 보안 기업들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보안 기능을 가진 곳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요, 페이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 포털 사이트도 있고 다른 컨텐츠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보안 능력을 가진 데가 네이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관련주들을 찾기보다는 네이버 그 자체가 해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네이버 차트를 한번 보고 가실 텐데요. 네이버 차트를 보시면 2022년 재작년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쭉 우하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52주 최저가, 그러니까 1년 내로 최저가를 한번 찍었었는데요. 그렇다면 실적에 문제가 있냐? 또 그건 아닙니다. 실적은 분기 매출이 2조에 달하고요. 그다음에 4,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날 정도로 지금 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가가 뜨뜻미지냐? 그것은 아무래도 사업 분야가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가 임팩트를 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특성상 당이 좋지 않으면 같이 따라가지 않나 그렇게 그런 현상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한번 이유를 찾아보고요. 게다가 현재 네이버에서는 많은 부분이 일본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에서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소다에 대한 이슈와 함께 네이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좀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